네, 안녕하세요. 박기호 논술의 정유연입니다. 오늘은 성신여대에서 최근 발표한 입시 요강을 다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요강 같은 경우는 성신여대 대학교에서 4월 26일에 발표한 자료를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입시 요강을 현재 심의 과정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추후에 변동되는 사항을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수시 모집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모집 인원이나 모집 비중상에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정시 모집 비중을 40% 정도로 맞추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수시 모집은 64%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인문계, 자연계 합쳐서 180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은 일단 원서 접수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원서 접수를 실시하게 되고 고사일은 수능 이전 10월 3일 주말에 보게 됩니다. 토요일은 자연계 논술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인문계 논술을 도남 캠퍼스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집 단위랑 모집 인원을 한번 살펴보면은 학과별로 모집 인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3명에서 6명 정도로 한 자릿수로 모집을 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뽑는 학과 같은 경우는 인문과학대학에서는 영어영문학과가 6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3, 4명 수준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도 경영학부에서 10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학과에서는 4, 5명 수준의 한 자릿수 모집 인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경쟁률을 살펴보면은 그런 모집 인원 대비 실제 합격률, 그래서 명목상의 경쟁률은 33대 1, 그래서 30대 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근데 이제 실질 경쟁률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했다라는 가정하에 실질 경쟁률은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이제 경쟁률이 하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항은 인문과학 계열이든 아니면 사회과학대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명목상 경쟁률이 32.25대 1이었으나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 실질 경쟁률은 11.75대 1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학부 같은 경우는 10명 모집에 40대 1의 명목 경쟁률, 그 다음에 실질 경쟁률은 그거보다 절반 수준인 17대 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자격을 보시면 논술 전형에서는 이제 모집 인원에 제한이 없죠. 모집 자격에 제한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능이 이제 통합 실시되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사탐, 가탐을 포함한 이제 상위 한 과목을 대상으로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이 6등급 이내를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탐구 영역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2 외국어라든지 한문은 탐구 과목 한 과목으로 대체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형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형 요소에서는 논술고사를 70%, 학생부를 30%, 그 중에서 이 학생부 같은 경우는 교과가 90%, 그 다음에 비교과가 1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7점이 내신 점수이고 나머지 3점은 봉사를 제외한 출석 성적만 가지고 비교과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부의 그 최저점이 16점 정도로 기본 점수가 50%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결과를 살펴보면은 30점 만점에 최저 점수가 16.2점 정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등급 간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신의 반영 비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4등급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96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3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보면 1.2점 정도의 감점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6등급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92점을 받게 돼요. 8점을 감점 받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3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이제 2.4점 정도, 그러니까 감점이 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내신의 반영 비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논술 성적으로 선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성적, 비교과 성적으로 구성이 되고 출석 성적만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2020학년도 2월 포함 이전 그 출신, 졸업자들 대상으로 비교 내신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 입결 자료가 나와 있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실질 경쟁률 같은 경우는 명목상 경쟁률의 한 2분의 1에서 많게는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논술 평균 점수가 중요할 텐데 성신여대 논술 문항은 난이도가 꽤 있는 편입니다.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 시의성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형이라든지 견해 제시형, 대안 제시형, 그러니까 좀 고민이 필요한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점수를 높게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를 보면은 60점대 후반에 분포를 하고 있어요. 60점대 후반은 상대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우수한 성적이다라고 대학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거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생부 평균 등급은 쭉 보니까 3등급에서 4등급, 그래서 주로 평균 4등급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근데 4등급이다 하더라도 30점 만점에서 감점이 2점 이내로 굉장히 좁아요.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감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6등급 이내면 내신에 불리함 없이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대신에 논술 시험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등록자의 총점 평균은 이제 거의 높은 점수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논술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학생부의 감점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총점 평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논술 유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논술은 이제 수능 이전에 논술을 실시한다는 점, 그래서 수능 대비가 좀 부담스러운 학생들에 의해서 시험 당일에 결시율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100분 동안 두 문항을 풀게 돼요. 한 문항당 800에서 1000자 정도의 문항을 작성하는 것인데 4-5개의 지문을 활용한 통합교과형 논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의성이 있는 소재들이 많이 활용이 된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기출문제가 최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2021학년도 기출 1교시 문제를 보면은 가해 현상을 나다 각각의 관점에서 평가해라. 이때 여기서 가해 현상은 인류세라고 하는 굉장히 최근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소재가 나왔어요. 여기서 인류세라는 것은 그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 활동이 지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 미치기 시작한 시기를 말하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환경 문제를 대학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통합교과형 논술이기 때문에 이 제시문에 입각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보통 대학 논술이죠. 근데 성신여대는 여기서 나아가서 그 제시문에 입각한 평가를 또 자신의 입장에서 또다시 평가를 해봐라. 즉 평가에 대한 평가, 이것을 우리가 뭐 메타인지적 사고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상위 차원의 생각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운 편이고, 그 다음에 논술 문제를 보시면은 굉장히 요구사항이 2개 이상의 단계적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평가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라.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평가,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서 자신의 대안을 제시해라 라는 문제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형이나 대안 제시형이 강조되는 대학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2번은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어요. 환경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여기서 제시된 사례는 친환경 트럭 의무 판매 제도다. 그래서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 성격을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장, 나와 마의 상반된 주장에서 주장과 3가지 근거를 명확하게 요약하는 것이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근거 2가지를 본인이 생각했을 때 비판을 한 다음에 이 구체적 사례, 아래에 제시된 사례에 대한 견해를 논술해라. 그러니까 결국 성신여대 문제는 대안 제시형,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요약 플러스 주장형.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논리 정연하게 제시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안형과 주장형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평가할 때 주요하게 보는 지점은
그 선후 논의의 그런 논리적인 연관성입니다. 그래서 앞의 논리와 무관하게 또는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감점 대상이 되고 이전의 논의의 맥락과 일관된 논리로 일관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환경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책의 특징을 먼저 요약한 다음에 가에 소개된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논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이번은 다의 두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 사례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라. 그래서 1교시, 2교시 모두 대안 제시, 그 다음에 주장형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성신여대 문제 유형과 입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